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중국 해군이 작은 한국 과학기지를 위협했지만 결국 무릎 꿇고 사과한 충격적인 사건. 도대체 수면 아래 4.6m에 잠긴 바위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0년 전 조선의 치국이에서 시작된 한국의 과학 정신이 21세기 첨단 기술로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리고 무력이 아닌 과학이 어떻게 평화를 지켜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 해군 함정들이 작은 한국 과학기지를 포위하고 있어요. 저는 CNN 특파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40대 중반, 20년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취재해왔죠. 이번에는 동중국해의 긴장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왔거든요. 중국이 어떤 수중 암초 근처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는 뉴스. 그리고 한국과 중국 해경이 2시간 동안 대치했다는 보도. 도대체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어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주도 남서쪽 149km 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해양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중 암초라니요? 바다 밑에 잠긴 바위 때문에 이런 갈등이? 평상시에는 수면 아래 4.6m에 완전히 잠겨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한국이 과학기지를 세웠거든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마라도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149km. 생각보다 먼 거리였어요. 한국 해경 함정을 타고 2시간을 달려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푸른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주황색 철골 구조물.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석유 시추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어도 과학기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이었습니다. 거대한 중국 해군 함정 3척이 작은 과학기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개미집을 포위한 것 같은 모습이었죠. 여기는 중국 해군 함정 창춘호다. 귀함정은 즉각 중국 해역에서 철수하라. 무전기에서 왕 리웨이 제독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중국 해군의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뭔가 훨씬 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수면 아래 잠긴 바위 위에 선 작은 과학기지,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거대한 군함들. 과연 이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강경하게 맞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했던 다른 분쟁 지역에서는 항상 그랬거든요. 무력에는 무력으로, 위협에는 더 큰 위협으로 대응하는 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새벽 5시경이었어요. 중국 해경 함정이 이어도 기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긴장했어요. 이제 충돌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여기는 한국해양경찰 3010함입니다. 김민준 경위가 이끄는 한국해경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30대 후반에 침착한 경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정말 의외였어요. 무력으로 저지하는 대신 모든 과정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각도별로, 시간별로, 마치 법정에서 증거로 쓸 자료를 만드는 것처럼요. 중국 해경 함정에 통보합니다. 귀하가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은 UN 해양법협약 제56조에 따른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 시설물입니다. 김민준 경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말이죠.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이 모든 과정은 국제법에 따라 기록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한국은 군함을 보내지 않는 거죠? 왜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김민준 경위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센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느냐예요. 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과 대포가 아니라 과학 데이터와 국제법이라는 무기로 말이죠.
중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한국은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침략자이고 누가 평화를 지키려는 자인지 전 세계가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순간 저는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궁금해진 저는 이어도 기지, 건설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미국인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존슨, 60대의 전 미국 해군 공학자였어요. 워싱턴 DC 자택에서 연결된 화면 너머로 그는 이어도 기지 건설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수면 아래 4.6m에 잠긴 암초 위에 100년 이상을 버틸 구조물을 세운다. 그것도 태풍이 수시로 몰아치는 바다에서요. 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모든 해양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일이었거든요. 특히 이어도 해역의 거친 파도와 해류, 그리고 염분 부식 문제는 인류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져온 설계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개발한 스마트 콘크리트 기술은 바닷물의 부식에 강할 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존슨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파 구조 설계라는 게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파도의 힘을 분산시켜서 구조물을 더욱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은 오직 한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지만 존슨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단순히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어도 기지가 기후를 관측하며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것처럼 한국은 이미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치국이라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비를 발명했어요. 치국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1441년에 만들어진 치국이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기상 관측 기구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그때부터 하늘과 바다를 과학적으로 관측하고 예측하는 민족이었던 거죠. 존슨은 감탄하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과학적 탐구, 정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전통입니다. 이어도 기지는 그 전통의 현대적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도는 단순한 과학기지가 아니었어요. 6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인의 과학 정신이 바다 위에 꽃 피운 결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됐어요. 초강력 태풍이 이어도 해역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풍속 시속 180km, 중심 기압 920헥토파스칼. 정말 무서운 괴물 태풍이었죠. 모든 선박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모든 선박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한국 기상청의 대피령이 무전으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들은 재빨리 안전지역으로 후퇴했어요. 하지만 왕 리웨이 제독이 이끄는 중국 함정들은 여전히 이어도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춘호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함정이다. 단순한 태풍 하나로 중국 해군이 물러설 수는 없다. 왕 제독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의 창춘호는 중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이었거든요. 첨단 레이더와 GPS, 자동 항해 시스템까지 갖춘 하이테크 군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어도 과학기지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동진 박사와 정은서 연구원이 바쁘게 태풍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태풍의 중심이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은서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30대 후반의 침착한 해양생물학자였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중국 함정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겠습니다. 이동진 박사가 무전기를 잡았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해양과학자인 그는 이어도 기지 건설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더니 파도가 기지 높이까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고 파도는 기지를 집어삼킬 듯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어도 기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및 암초와 하나가 된 것처럼 단단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함정들은 달랐어요. 망원경으로 창춘호를 관찰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정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평소와 다른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함장님, 항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중국 함정에서 급박한 무전이 흘러나왔어요. 아,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전자기 교란 때문에 첨단 시스템들이 모두 먹통이 된 거였어요.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최신의 함정이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거대한 함정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통제불능 상태로 표류하는 모습을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중국 함정의 침몰이 불가피해 보였어요. 창춘호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거대한 함정이 파도에 휩쓸려 위험하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이어도 기지에서 중국 함정 창춘호에 긴급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동진 박사가 무전기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위협하던 함정을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예측한 태풍 경로와 조류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귀 함정의 위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아주십시오. 이동진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절박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과학자답게 감정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국 함정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어도 기지,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 제독의 목소리였는데 전혀 다른 어조였어요. 아까까지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났어요. 김민준 경위가 이끄는 한국 해경 보트가 거친 파도를 뚫고 중국 함정 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위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어도 기지에서 무전이 나갔지만 김민준 경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적을 구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파도가 보트를 집어삼킬 듯 높이 솟구쳤지만 김민준 경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중국 함정에 도달했습니다. 구조선이 접근했습니다. 구조선이 접근했습니다. 중국 함정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과정을 담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였어요.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구조 작업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어도에서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애라는 더 소중한 가치였던 거죠. 구조된 왕 리웨이 제독이 이어도 과학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젖은 군복을 입고 담요를 두른 그의 모습은 몇 시간 전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독은 말없이 기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연구실, 24시간 돌아가는 모니터들, 그리고 벽면 가득한 해양 데이터 차트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정은서 연구원이 왕 제독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왕 제독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제독님. 정은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어떻게 저희가 제독님 함정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구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왕 제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은서 연구원이 거대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태풍의 모습과 복잡한 데이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3일 전부터 이 태풍을 추적해왔습니다. 중심 기압 변화, 이동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자기 교란 강도까지 모든 것을 예측했거든요. 왕 제독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독님 함정의 GPS와 레이더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마비될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구조선을 대기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가. 왕 제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어도는 동중국해 전체의 기상을 관측하는 눈입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19종 31점의 데이터는 태풍의 경로부터 해류 변화, 수온 상승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요. 이 정보는 한두 군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모든 나라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정은서 연구원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0년간의 태풍 경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만약 이어도가 없었다면 제독님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를 항해하는 수많은 선박들이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왕 제독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정은서 연구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독님. 정은서 연구원이 깜짝 놀라 제독을 일으키려 했지만 왕 제독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나는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성소를 파괴하려 했소. 용서해 주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철같던 군인이 과학 앞에, 인류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은 무력이 아닌 지혜로 바다를 지켜낸 것이었소. 나는 그 위대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소. 이어도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주 후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이어도 무력이 아닌 과학이 지켜낸 섬이었어요. 미국 현지 시간 오후 8시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 방영됐습니다. 저는 뉴욕 군사 편집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첫 방송을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왕 제독이 무릎 꿇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은서 연구원이 설명하는 이어도의 놀라운 기술력. 특히 존슨이 언급했던 치국이 이야기가 나오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600년 전 조선의 치국이에서 현재의 이어도까지 한국인들의 과학 정신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 직후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CNN 웹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될 정도였죠.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랍다. 무력 대신 과학으로 평화를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 이어도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다.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이어도 기지는 21세기 해양공학의 걸작이다. 특히 스마트 콘크리트 기술과 내파 구조 설계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혁신이다. MIT, 스탠포드 등 유명 대학들이 잇따라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한국을 미래 해양 기술의 선두주자로 인정한 거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왕 제독의 증언이 방송된 후 중국 정부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과학적 연구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어도 사례는 21세기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다. 무력이 아닌 과학과 인류애로 갈등을 해결한 한국의 지혜를 높이 평가한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우연히 목격한 이어도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이어도는 더 이상 분쟁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평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제 기자 생활 20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이어도를 찾았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이어도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푸른 바다 위에 우뚝 선 주황색 과학기지 주변으로는 한국 연구선만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적인 함정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마이클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이동진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요즘 이어도는 어떤가요? 제가 물어보니 이동진 박사가 뿌듯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과학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에서도 기상 데이터를 요청해와요. 태풍 예보 정확도가 30% 향상됐다고 하더군요. 정은서 연구원도 반가워했어요. 지난달에는 중국 해양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왕 제독이 직접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왕 제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분이 중국으로 돌아가신 후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무력보다는 과학으로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어도 기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6개월 전 긴장과 갈등이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해질녘, 저는 기지 끝에서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도 기지에는 푸른 파도가 철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갈등의 장소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평화에 대한 의지가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이어도에서 무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이 작은 섬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해양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제 기자 생활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무력이 아닌 과학으로,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이어도는 이제 인류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평화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한 이어도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력보다 강한 것은 결국 인류를 위한 기술과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한국의 지혜가 놀라우시죠? 여러분은 이런 평화로운 해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